네, 개장 전 가장 빠르게 시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네, 오늘은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침에 출근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 폭우로 좀 씻겨내지기를 바라겠고요. 주가도 지금의 어떤 베어마켓 랠리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진입해 있는데 저희 오프닝 벨을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좋은 수익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복귀부터 해볼 텐데요. 펠로시 하원 의원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증시까지 영향을 미친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복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가 어쩌면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인 이후에 모처럼 만의 반등, 베어마켓 랠리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반등을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 물론 러시아발 예상치 못하는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높은 물가, 이로 인한 또 금리의 공격적인 스탠스, 이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최근에 어떤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이제 밀 관련해서 곡물을 수출을 시작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스탠스가 들려와서 주가가 적어도 연말에는 까지는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봤는데 물론 과거에도 중국의 대만 공격설 많이 나왔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미국의 펠로시 하원 의장 대만에 대한 방문,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군사적 충돌 우려. 자,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상당히 좀 아쉽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과연 지금 전 세계가 다 함께 손을 맞잡고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도 상당히 좀 버거운 판에 과연 정치적인 스탠스가 다시 한번 주가를 흔드는 이런 모습들인데 미국 주가 지금 베어마켓 랠리 어떤 시장의 시나리오상 연말까지는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가 대만과의 이런 문제,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이 시점에서 터질지 아니면 나중에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부담을 줄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미국 증시는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전과 함께 주가는 좀 좋았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 지표는 안 좋다. 또 일각에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어떤 파월 의장이 물가도 잡고 경기 지표도 잡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스탠스와 함께 주가가 올라갔으나 또 일부 연준 의장들의 다소 매파적인 의견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좋아질 것 같으면 이런 진정시키는 그런 스탠스와 함께 주가가 한 발짝 물러나게 만들고 또 주가가 힘들 것 같으면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전일 미국 증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군사적인 우려감들 그리고 연준의 아주 매파적인 내용들과 함께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다. 이런 점으로 복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러시아발 전쟁으로 인한 물가가 좀 올라가면서 여기에 공격적인 금리 스탠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또 다른 악재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 양국은 현재 좀 군사적인 충돌은 바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연준 당국자들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강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좀 하면서 증시 하락의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일 주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점들, 그러니까 과연 FOMC의 패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고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여러 가지 내용들, 잭슨홀 미팅도 있지만 이제 9월 달에 FOMC 회의가 있고 8월 달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과연 FOMC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전일 이제 중도 성향, 그다음에 매파적인 성향, 비둘기적인 성향 모두가 다 상당히 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은 아직 피크가 아웃이 아니다. 아직 멀었다. 갈 길이 멀다. 더 금리 인상을 많이 해야 된다. 상당히 공통적인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중도 성향의 샌프란시스코 이런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를 늦출 때가 아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아직 멀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를 더 해야 된다. 연준이 일부 이제
뭐 피크아웃이라고 했다는 거는 아직 멀었다. 일부는 뭐 내년에 금리 인하가 얘기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가장 중요한 매파 발언에 이제 클리브랜드 총재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상당히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주장했었고, 근데 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아마 비둘기파적인 발언인 것 같아요. 시카고 연은 총재거든요. 가장 비둘기적이었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경기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하면서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해야 된다. 아주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던 이런 시카고 연은 총재마저도 이제 뭐 9월 달에 뭐 일각에서는 뭐 50bp 얘기를 하는데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75bp를 높여야 된다. 이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정됐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지금 뭐 중도, 그다음에 매파, 공격적인 금리 인상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둘기파의 어떤 시카고 연은 총재마저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으면 75bp 인상도 좋은 선택이다. 뭐 이런 내용을 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비둘기적인 시카고 연은 총재마저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건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놓고 최근에 주가도 마침 연초부터 뭐 6개월 동안 작년 말부터 시작하면 무려 8개월 가까이 끝없이 추락했다가 7월 달에 한 달 동안의 주가가 상승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베어마켓이 아니냐. 최소한 미국 11월 중간 선거가 있어서 10월 달까지는 적어도 두세 달 동안 오를 게 아니냐. 이 시점에서 주가가 너무 빨리 앞서갈 것인지, 물론 뭐 주가가 이렇게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기술적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지표도 좋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문제는 진행 중이고, 또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공장 가동 멈춰 있고, 좋은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 이 부분들 때문인지 줄줄이 이제 연은 총재들이 나서서 시장 달래기인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으면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주장들을 했다는 점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물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제 파월 의장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경기가 훼손된다면 이제 금리를 상당히 완화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거는 막아보겠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 시점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겠다. 이런 답은 나와 있고, 반면에 주가가 미리 달려간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떤 시장에 대한 충분한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물가도 결과적으로 잡을 것이고 경기 침체도 충분히 막을 것이다.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이제 오늘 있을 파월 낸시 펠로시 총재와 대만의 어떤 회담, 이 부분 속에서 과연 어떤 점이 전개가 될까에 따라서 과연 중국의 내용들이 과연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다시 군사적 긴박감을 연출할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경기만큼은 큰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쪽에서 완화 쪽으로 갈 것인지, 상당히 오늘 중요한 또 그런 회담이 있기 때문에 회담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쇼크를 받을 거냐, 아니면 다시 한번 베어마켓 릴리와 함께 주가가 올라갈 거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여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좋으면 어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주가가 떨어진다면 경기 펀더멘탈을 망치지 않겠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스탠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좀 주가는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FOMC의 발언과 행보에 시장이 연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도 성향의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좀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매파 성향이 강한 클리브랜드 총재도 역시 금리 인상은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여러 좀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계속
계속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또 비둘기파 성향의 시카고 여는 총재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으면 75bp 인상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발언한 점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업들의 실적으로 주가는 좋았지만 지표는 좋지 않은 점 때문인지 대부분의 여는 총재들의 공격적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오늘 펠로시 의장과 대만의 회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가도 어떻게 변동성을 보일지 참고하시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좀 미국 구인 건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가 공개한 6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미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5.4%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점들,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 침체 진행형이다, 뭐 러시아 문제는 계속 진행형이다. 여기에 이제 얘기 지못했던 하원 의장의 대만에 대한 방문. 글쎄요, 일각에서는 이미 지금 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경기도 펀더멘털도 더 떨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스럽다. 이 상황에서 뭐 대만에 대한 공격, 이 부분들이 뭐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 미국의 항공모함에 갇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정치적인 충돌을 야기해 왔는데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얘기됐다는 점. 더구나 이제 가장 중요한 점들은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실질적인 경기 지표는 어느 정도인가가 가장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고용 지표 가운데 구인, 이직 관련주인 6월에 미국 채용 공고가 전월보다 더 떨어졌다. 이런 점들인데 60만 건이 더 감소됐더라. 이런 점들이어서 역시 시장은 뭐 이런 점들이 9개월 내 최저치다.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펀더멘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지금 더 줄여야 된다. 채용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9개월 만에 최저치다. 그다음 채용 공고가 3개월 동안 계속 떨어졌다. 자,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실질적인 뭐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소매업도 하락했다.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뭐 접객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감소했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금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현실 쪽에서 당장 피부에 와닿는 이런 소매업 지수라든가 이런 채용 공고 크게 감소했다는 점들은 시장에서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일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가장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구나. 아직 경기 펀더멘털이 좋지 않겠구나. 자, 이런 점들을 다시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장에서 또 주목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경기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물가 지표가 분명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큰 어떤 가솔린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부분을 제외한 그런 물가 지표는 사실은 좀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갖다 눈여겨보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물가 지수는 지금 연초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피크아웃 가능성, 그럼으로 인해서 9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좀 속도 조절해갈 가능성, 이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7월 달에 한 달 가까이 올랐는데 또 이제 다른 이런 그 구직 감소 이런 부분들 지표마저 사실상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안 좋았다. 자, 이런 점들을 놓고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여전히 지금 경기 펀더멘털이 좋지 않구나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하나를 놓고 보자는 여전히 주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인데, 이제 뭐 다가올 8월에 다시 한번 이제 그늘물가 지표를 보고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주가 흐름이 봐야 될 것 같다. 전일에 나온 이런 구직 감소 이런 내용들 지표는 상당히 좋지 않아서 주가에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지표를 확인시켜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6월 미국 구인 건수가 전월보다 5%로 떨어지면서 9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이런 소식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소매업 등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아직은 경기 펀더멘털이 좋지 않겠구나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채용 공고가 급감했다는 소식도 문제지만요. 실업률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고용은 견고하지만 서서히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이런 발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애플과 테슬라 등 직원 해고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는데요. 이 반면에 구글은 또 감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을 좀 풀이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보게 되면 뭐 애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직원들 감소 이런 내용인데, 뭐 일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일부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에 좀 직원들을 덜 뽑은 데는 직원들을 좀 해고가 적은 것 같고 아무래도 좀 경기가 좋을 줄 알고 많이 뽑은 데는 해고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어떤 고용지표 이런 고용지표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기업들에서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뽑는 것보다는 이제 감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러 가지 지표들, 경기가 좋아지면 직원들을 더 뽑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지 않고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일부 지금 기업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어떤 실적 발표 기업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선방했다. 왜 선방했을까?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그 사무실 폐쇄, 그다음에 직원 인력 축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우려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사무실 부분들을 갖다가 뭐 지점을 5군데를 한 군데를 축소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지표들도 경기가 좋지 않기에 직원을 뽑지 않고 여기에 사무실 폐쇄 또 직원 인력 축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기업은 계속해서 좀 감원하지 않고 유지하는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 완화가 돼야 이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조금 완화가 돼야 여러 가지 이런 고용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앞서 잠깐 짚어주셨던 것처럼 전일 발표된 이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좀 제조업 지표도 좀 하락을 했는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난 주말에 있을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비제조업, 제조업 모두 둔화되고 있고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점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충격적이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제조업이 이미 하락세인데 미국의 이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마저도 하락세다. 아직 50 이하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예상치보다 더 떨어졌다. 자, 이런 점들을 놓고 결과적으로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규 주문이 많이 줄었다. 이런 점들인데 신규 주문이 줄었다. 그렇다면 경기가 좋고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물가마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기 힘들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고는 쌓이게 되고 또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신규 주문도 줄 거고 이에 따라서 생산량도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꼬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의해서 유럽에 의해서 이제 미국마저도 이런 제조업 PMI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경기의 침체냐 둔화냐. 물론 아직까지는 파월 의장 쪽에서는 침체는 아니다. 일시적인 둔화다. 뭐 침체 가기까지는 충분히 막을 자신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를 보게 되면 침체라기보다는 둔화라고 얘기되는데 이제 지난 주말부터 있을 어떤 중국에 이어서 뭐 유럽에 이어서 미국의 PMI 지표마저도 하락세를 보였다. 자, 이런 점들은 물론 후행 지수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기 펀더멘탈이 힘들다. 여기에다가 이제 예기치 않았던 미국과 중국의 충돌. 자, 이런 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왜 이 시점에서일까라는 점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국제화 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정말 70년대 대공황으로 가자는 건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지금 꼬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점들 적어도 70년대 대공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어떤 각국의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한 관계들. 정말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도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수출하면서 선진국처럼 되기 위해서 한번 노력했는데 도무지 안 되니까 이제 과연 너 죽고 나 죽자로 가자는 건지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둔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 경제적인 훼손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어떤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그다음에 지금 이 미중 문제도 뭐 경제적인 문제는 훼손하지 않겠다는 여러 가지 의지들 자, 이런 점들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다. 자, 그러는 가운데 과연 일부의 어떤 기업 설적들, 펀더멘탈들 이런 점들. 그래서 전일의 주가도 보게 되면 관련주들은 그나마 선방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떨어지는 기업들이 지금 극과 극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고 우리가 철저히 대응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규 주문이 줄어들고 또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힘들다는 이런 이슈, 또 재고량 감소와 생산량까지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제조업 PMI 하락세가 심화된 이슈들이 가득합니다. 미 당국에서는 침체라기보단 둔화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PMI 지수까지 하향세를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펀더멘탈이 힘들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점점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 등으로 글로벌 이 경기 침체가 좀 더 완화되는 이런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 체크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있을 미 증시 전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 증시 전망의 시나리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쩌면 11월 중간 선거 이 시점에서 연초부터는 이제 예기치 않았던 러시아 전쟁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물가가 더 치솟고 이런 과정에서 금리를 강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 속에서 주가가 연초부터 계속 내리막세를 벌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7월 2주 동안 주가가 이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결과적으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더라도 11월 달에 어떤 중간 선거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이 주가를 적어도 이제 먼저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주가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11월 달까지는 적어도 두세 달은 주가에 대한 어떤 반등, 베어마켓 랠리를 염두에 두는 그런 구조 속에 파월 의장도 우리는 근원지표를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 이야기들은 지금 근원 물가 지수가 피크아웃 가능성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그림을 놓고 9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좀 경기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하면서 좀 비둘기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주가가 그러면 9월 달에는 좀 천천히 가겠다는 거네. 그러면 주가가 좀 미리 올라간 거거든요. 자, 이 시점에서 또 예기치 않았던 이런 대만의 방문, 그렇다면 미국과 군사 충돌이 지금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평화스럽게 넘어가고 내년에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시나리오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다면 주가를 한 번 더 후퇴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넘어간다면 주가는 조심스럽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문제도 진행 중이고 경기 침체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 내년 초에 또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미국 FOMC에서 어떤 액션이 나올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나리오가 지금 러시아 문제, 이 중국 문제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만 진정이 된다면 일단 연말까지는 두세 달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베어마켓 랠리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지금부터는 조심스럽지만 이 러시아 중국 문제가 생각보다 큰 충격이 나오지 않는다면 적어도 10월 달까지는 약간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두세 달은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가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라고 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따른 불가피한 금리 인상은 단행되어야 된다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중 간의 군사 충돌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 상황도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군사 충돌에 따라서 주가 시나리오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의주시하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장 복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양시장 약보합권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중 갈등 우려에 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한번 복기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금 연초에 코스피 지수가 3천 초반에서 7월 4일까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 떨어진 다음에 2200 초반에서 최근에 7월 말까지 2400선까지 반등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들은 역시 미국의 연준이라든가 경제적인 스탠스로 봐서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팔아서 미국으로 가는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들은 최근에 주가가 연초부터 계속 떨어진 다음에 2주 정도 반등을 했는데, 예를 들면 애플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더 올라갔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은 지금의 시장에 대한 스탠스,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메이저 매니저들도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런 베어마켓 랠리 적어도 두세 달을 이용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건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번 주가가 7월 말에 2주 동안 반등을 보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재조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시점에서 이제 메이저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뭐가 많이 주도했을까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친환경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 태양광 풍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특히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가 무기화를 삼아서 유럽이 이번 기회에 이런 태양광 풍력 더 빨리 가자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제가 어제 일부 이제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기사도 전기차가 오히려 이제 휘발유보다도 더 낮은 똑같은 가격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7만 원을 주고 타야 되는데 10,000원만 있으면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점들. 연료도 싸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더 부품이라든가 이런 오일도 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시장은 점점점 이런 전기차가 빠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보게 되면 이런 관련주가 상당히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점들은 국내 OCI보다 미국의 퍼스트 솔라가 더 많이 올라갔더라,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목할 점들은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더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더 중요한 점들은 어떤 종목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메이저들이 어떤 종목을 더 공략하는가를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 대한 이런 종목들이 점점 더 종목 차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적어도 2달 후에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어떤 종목은 더 올라가지 않을 거고, 이런 종목이 극과극일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지금부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더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종목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종목을 일부 갈아타서 시장에 대한 메이저들과 함께 이번에 짧은 랠리를 남들보다 더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해서 적어도 2-3달 동안 매마켓 랠리가 나온다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서 더 이번 기회에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자, 이런 점들을 지금부터 집중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중 간 무력 충돌 우려에 경기 둔화 우려까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함께 2차 전지와 또 이 외에도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관련주 주목을 하시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더 올라갈지에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성장성이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서 남들보다 수익을 많이 내는 쪽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미중 이 갈등 우려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대만을 향한 중국의 군사 훈련을 조금 재개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 외신을 통해서도 조금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여러 가지 군사 훈련을 조금 강화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출자뿐만 아니라 대만과 중국의 이런 갈등이나 충돌도 있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뭐 전일에 있을 뭐 일부 이제 중국 쪽에서 경기는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중국이 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들. 네. 이 부분들 사실상 오랫동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과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중국이 이제 러시아 힘을 받아서 대만을 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미국의 입장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만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들. 자, 예견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들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탈냉전으로 정말 가기 위한 건가?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시점인가? 과연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충돌로 인해서 뭔가 해보자는 건가?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물론 이 부분들이 확대된다면 뭐 주가는 다시 한번 충격은 불가피하다. 답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문제도 과연 확산될 것 같은 상황에서 약간 지금 잠잠해지니까 주가가 좀 올라갔듯이 이 부분들도 과연 뭐 군사적인 충돌이 잠깐 있으면 주가는 좀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글쎄요, 지금 러시아 문제와 함께 러시아와 다시 중국이 손을 잡고 이제 미국과의 또 맞대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인가가 상당히 아쉬운데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물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전혀 이런 긴장감이 주가에 분명히 이제 부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 네. 그래서 주가는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물론 봐야 되겠지만 뭐 경제적인 펀더멘털에 훼손시키지 않겠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지만 글쎄 이 부분들이 잘 평화롭게 넘어가기를 바라고 주가는
뭐 당분간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베어마켓이 가능성으로 연말까지는 조심스럽게 반등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에 이제 대만이 무력 충돌이 염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런 충돌이 일어났는지가 세계적인 관심사일 텐데요. 이에 군사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주가 충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증시를 좀 들썩이게 할 텐데요. 평화롭게 좀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오늘 한 말씀 좀 전망이나 아니면은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가에 이어서 정치적인 변수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적어도 어떤 미국의 여러 가지 중간선거 복잡한 가운데 주가가 어떤 베어말레를 낼 가능성, 그러니까 상승은 제한되겠지만 그래도 미리 낙폭에 따른 베어마켓 레이스가 진행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저도 지금 고객분들 자산을 운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들은 거듭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점에서 일부의 투자 자산,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어떤 경기적인 펀더멘탈이 그나마 유지되고 유럽, 중국, 뭐 이런 아시아 모두 지금 경제가 상당적인 악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 자산에서 가장 선진국 미국의 주식을 일부를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애플, 테슬라 이런 주가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들, 이런 점들을 눈여겨보시고 내가 일부 자산에서 이런 성장성인 주식들을 반절이라도 편입해서 롱텀으로 가지고 가시고 또 반절은 시장에 맞게 그때그때 현금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신다면 연말에 과연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있고 없음에 따라서 어떤 수익률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 연말을 보시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나가시는 전략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해 주신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